카시탄카. 안톤 체호프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소설가 겸 극작가로 활동했다. 의대에 진학한 후 의사가 되기까지 생계를 위해 필명으로 단편 소설들을 썼다. 안톤 체호프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3대 문호로 손꼽힌다. 작품으로 귀여운 여인, 대초원, 갈매기, 벚꽃 동산 등이 있다. 이 책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카시탄카를 타티아냐 코르메르의 그림으로 만든 그림책이다.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을 그림에서 그대로 재현하며 러시아의 독특한 분위기와 정서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줄거리. 여우를 닮은 개 카시탄카는 인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개의 주인인 목수는 카시탄카를 데리고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가는 동안 몇 차례나 선술집에 들러서 술을 들이켰고 카시탄카는 기쁨에 들떠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목수는 카시탄카에게 말했습니다. 카시탄카, 너는 벌레 같은 놈이야. 만약 내가 인간이더라도 너는 벌레 같은 목수에 불과할 뿐이야. 갑자기 군악대가 행진을 시작했고 카시탄카는 음악 소리 때문에 울부짖으며 날뛰어 건너편 인도로 뛰어갔습니다. 카시탄카는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자 주인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카시탄카는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지자 카시탄카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안해진 카시탄카는 어떤 집 문과에 기댄 채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아유, 불쌍해라. 여우랑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옳지. 나와 함께 가자. 어쩌면 내가 쓸모 있을 수도 있으니. 자, 가자. 카시탄카는 그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는 빵, 치즈, 고기 덩어리, 닭, 뼈 조각들을 차례로 주었습니다. 카시탄카는 기분 좋은 나른함을 느끼면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 새 주인집일까? 아니면 예전 주인집일까? 새 주인집은 보잘것없었고 방도 휑했습니다. 예전 주인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악요풀, 대패밥 냄새가 지독히 풍겼습니다. 새 주인의 가장 좋은 점은 먹을 것을 많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시탄카는 예전 주인의 작업대 및 자신의 편안한 잠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페투시카는 카시탄카의 뒷발을 잡아당기는 장난을 즐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난은 고기를 실에 묶어서 준 뒤 카시탄카가 고기를 삼키면 다시 실을 잡아당겨 억지로 고기를 다시 토해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카시탄카에게 아줌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위 이반 이바니치와 고양이 표도르 티모페이치 그리고 돼지 하브로냐 이바노브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매일 이집트 피라미드 훈련을 시켰습니다. 밧줄로 거위를 훈련시켜 돼지 등 위로 올라서게 하고 고양이는 그 거위 위로 올라가 뒷발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담배 피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아줌마라는 호칭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훈련을 3-4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혼자가 되면 아줌마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2개의 흐릿한 윤곽이 환각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분명한 형상이었습니다. 대패밥과 악요풀 냄새가 났습니다. 아줌마는 말라깽이에서 토실토실한 개로 변신했습니다. 새 주인은 아줌마에게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능수능란하게 동작을 익혔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고양이를 대신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위 이바니치는 이상한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절실하면서도 기괴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새 주인이 오고 고양이도 역시 깨어나 있었습니다. 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아픈 거야? 자넨 괴물이야. 잠도 못 자게 하잖아. 주인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거위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캣! 이바니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지만 거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거야? 왜 그런지 생각났어. 오늘 말이 자네를 덮쳐서 그런 거야.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게 끝났어. 이바니치가 죽었어. 봄이 되면 푸른 풀 위에서 산책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네는 없구나. 내가 자네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어느 날 저녁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줌마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죽은 이바니치를 대신하는 거야. 실패하더라도 할 수 없지. 해보는 거야. 아줌마 가자. 주인은 뿔처럼 솟은 가발을 쓰고 하얀 것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아주 넓은 나팔 바지를 겨드랑이까지 추워 올려 입었습니다. 아줌마는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루처럼 헐렁한 옷을 입은 인물에게서 새 주인 냄새와 목소리가 났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조즈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새 주인이 말했습니다. 새 주인은 아줌마를 트렁크에 넣고 말했습니다. 가자 아줌마. 우렁찬 환성이 들렸습니다. 트렁크 열쇠가 덜커덕했고 아줌마는 주인 주위를 뛰어다니며 컹컹거렸습니다. 아줌마 앉아주세요.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주인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관람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빠, 우리 카시탄카예요. 그래, 카시탄카네? 갑자기 사라지더니 여기 있었네? 아줌마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두 명이 소리치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힘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카시탄카, 카시탄카. 아줌마는 장벽을 뛰어넘고 누군가의 어깨를 넘어 어느샌가 특별석에 이르렀습니다.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아줌마는 관객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고 높이 높이 올라가 마침내 위쪽 관람석에 이르렀습니다. 목수는 말했습니다. 사는 거 자체가 죄악이야. 그런데 너 카시탄카야. 만약 내가 인간이더라도 어쨌든 너는 목수일 뿐이야. 카시탄카는 두 사람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그들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삶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내버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식사, 훈련, 서커스, 그 모든 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나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카시탄카도 스스로 물어본다. 어디가 더 좋을까? 새 주인 집일까? 아니면 예전 주인 집일까? 그리고 두 집을 비교한다. 새 주인 집은 물건도 별로 없이 휑하지만 인자한 사람이다. 먹을 것을 많이 주고 한 번도 때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카시탄카는 예전 주인집의 편안한 잠자리를 떠올렸다. 고통스러웠던 주인집 아들이 장난이 기억나면서도 슬픔에 잠겼다. 서커스 훈련은 재미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두 개의 흐릿한 윤곽이 환각처럼 나타났다. 이전 집에서 났던 냄새와 함께. 자신이 무대에 처음 오른 날 위층 관람석에 있는 목수와 아들의 냄새를 맡고 카시탄카는 주저없이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카시탄카에게는 옛 주인집이 자신이 있을 자리였다. 옛 주인은 먹이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아프게 했고 소리를 질러댔다. 카시탄카는 다시 만난 목수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그들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느꼈다. 새 주인과의 시간은 기나긴 꿈처럼 느껴졌다. 카시탄카에게 좋은 주인이 누구인지 판단할 만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개들은 주인을 선택하지 않고 섬기며 산다. 카시탄카처럼 첫 주인을 따라 나서는 것을 카시탄카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의 본능인지 궁금하다. 만일 그것이 선택이었다면 어떤 좋은 이유가 있는지 찾아본다. 문득 우리가 있는 곳 혹은 우리가 있을 곳을 생각한다. 카시탄카와 마찬가지로 그곳은 우리의 선택인지 혹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 답하세요. 카시탄카가 주인을 잃어버린 날 주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주인은 카시탄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카시탄카가 자기도 모르게 낯선 길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시탄카가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낯선 사람이 카시탄카를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 주인이 말한 이집트 피라미드는 어떻게 실현하는 것인가요? 카시탄카는 훈련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두 개의 흐릿한 윤곽이 환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개의 윤곽은 어떤 것이었나요? 새 주인이 광대로 변신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무대 위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몸을 부르르 떤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목수는 카시탄카에게 만약 내가 인간이더라도 너는 벌레 같은 목수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목수는 왜 목수를 벌레와 같다고 했을까요? 1장의 제목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카시탄카가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겼을 행동은 무엇일까요? 새 주인은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인자했습니다. 하지만 카시탄카는 자려고 눕자 예기치 못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왜 카시탄카는 슬퍼졌을까요? 새 주인의 물건들에서 말냄새가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요? 목수는 카시탄카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 주인은 이반 이바니치에게 머리를 쥐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났어. 오늘 말이 자네를 덮쳐서 그런 거야. 새 주인은 거위의 죽음이 말이 덮친 사고 때문이라고 뒤늦게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새 주인이 동물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추리할 수 있나요? 새 주인은 거위가 죽자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카시탄카가 옛 주인들에게 달려가자 귀가 먹먹할 정도의 환호성과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객들이 환호성과 휘파람을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시탄카는 왜 새 주인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나 옛 주인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카시탄카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이 있을 곳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가요? 대문호인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어린이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글에서 러시아 문화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